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당대표 주자로 혜성처럼 나타나 맹활약한 천안함 순천갑 박여위원장. 그 이전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영선 출신 대표로 선출돼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대표. 그런데 이 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면 예선에서 진작 탈락했을 거라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은 단언합니다.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정작 전당대회 규정과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참신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건데요. 세계일보 영상팀은 지난 1일 4명의 민주당 원외 정치인을 만나 자세한 내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지도부 도전을 꿈꿨다가 혹시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네, 지도부 꿈을 꿨죠. 꿈을 꿨다가 컷오프를 당했어요. 출마한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전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고 17분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1차 컷오프가 민주당에는 있기 때문에 그때 컷오프를 당한 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 뭐 저는 애초에 시작 그런 꿈조차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네가 뭔데 지도부에 너 의원도 아니잖아. 아니 뭐 너 유명한 애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만약에 한다는 마음도 저는 안 가졌지만 한다라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 될까봐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도 지난 우리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다가 컷오프가 됐었죠.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었고 500만 원은 대출을 했었고요. 네, 다만 민주당에는 중앙위원회 100%라는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기에는 물론 한 분 한 분 다 연락을 드리고 문자도 보냈지만 전화를 주시면은 어떤 느낌이었냐? 그래 도전했어? 잘해봐.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그냥 격려의 인사. 그러니까 전화를 돌리면서 오히려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내야 되는 목소리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만 목소리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은 했습니다. 최고위원 컷오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이 100% 결정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외부인이 봤을 때 네. 뭐 청년이라고 뭐 무조건 컷오프 시키라는 법은 또 없어 보이는데 네네. 근데 뭐 실상이 조금 다른 건지 좀 어떤 건지. 청년이라 해서 무조건 자르지는 않는데 조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원내와 원외는 조금 차별 아닌 차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에서도 좀 이런 출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이하게 받아주는 편이 있는데 원외가 그 기존에 그 당에서 열심히 일해왔던 청년들이 어떤 최고위원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청년인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 기준선에서 밀리는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거를 선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다 이해관계들이 더 엮여 있어요. 특히나 뭐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현존하는 의원도 지역위원장일 수 있고 지금 원외에 있는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시도에 있는 뭐 구청장, 광역시장 뭐 등등 그 사람이 또 임명한 사람들이 중앙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아마 어떤 오더 아닌 오더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중앙위원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이제 뽑는 건데 오더가 내려와요. 여기저기서 뭐 2명을 뽑는데 뭐 이번에는 누구는 한 명 꼭 뽑아줘, 누구는 뽑아줘 할 때 예를 들어 원외에 있는 인사라던가 이해관계가 좀 부족한 청년 같은 경우는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컷오프는 쫙 봐도 뭐 누가 될 거다라는 게 그냥 후보만 봐도 대충은 사람들이 알아요. 임세은 선배가 컷오프가 누가 될지 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알았거든요. 17명의 출마자 리스트를 보고 저는 근데 다 맞췄어요. 누가 본선에 갈지.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선에 가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결국에는. 가제는 또 개편이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2명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 중에서 2명 다 국회의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나 전문적인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당대표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30%를 이제 넣더라고요. 네. 이 배율 역시도 좀 청년 정치인한테 좀 불리하다고 좀 보시는지. 네, 30%를 이번에 처음 당대표 후보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당대표라는 것은 인지도 싸움이기도 하고, 중앙위원회 표심이 국민 여론과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방송을 나가도 사람들이 이게 정치의 고관여층 아니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해도 약간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럼 왜 당대표만 넣었습니까? 최고위원도 그럼 어느 정도 넣어줘야지만이 그래도 국민 여론조사 참여율,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누가 출마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최고위원은 없다. 근데 당대표는 더욱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이 출마하기에는 도전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 한 사람이 국민 여론조사에 1,000명 정도의 표를 행사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어림잡아도 그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70%나 방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여주기식 형식으로 그것은 그 비율적으로도 우리가 도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별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룰 자체가 가지는 것은. 지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었을 때는 1차에서는 5대5, 2차에서는 7대3이었거든요. 여론조사 비율이 50%에서 그다음에 최종에서는 30% 비율로 줄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대표 컷오프를 할 때 30%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당대표 최고위원 전부 다 책임당원 여론조사로 예비 경선을 치렀더라고요. 이 방식이 좀 더 낫다고 혹시 보시는지.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 때부터 국민들과 그 당원들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 당원들도 관심도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비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를 몇 % 넣느냐, 당원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느냐라는 이런 논의 자체가 민주당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거냐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의 장을 열어놓은 반면에 민주당은 그런 논의조차 않습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 컷오프 과정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이런 예비 경선은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컷오프가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들만 다 예비 경선 컷오프를 보통은 다 통과하거든요. 그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이제 본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10년차 당원이긴 한데요. 이번 최고위원 나온지 제가 오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만큼 예비자가 컷오프 되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 저 같은 당원도 모를 만큼 아예 관심이 없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의 차이점인데,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방식을 그냥 선수에 맞춰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때는 그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때문에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고자 어떤 특정인을 되기 위해서 바꿨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 그다음에 그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지만 이 권리당원 당원끼리 모여서 이렇게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정하는 거에서는 그것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당원들이 더 이 당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일반 국민들보다는 이런 그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번에 의도는 나빴다. 그 이준석 전 대표나 이제 천하람 후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자꾸 민주당에 있는 젊은 세대와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 세대를 비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왜 안 좋냐?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그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생이죠? 30대죠? 30대 후반인데 그 바로 윗세대가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뜨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비토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또 아니면 뭐 장제원,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이 주류니까
당원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람이라는 대안을 이렇게 밀어넣어서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민주당은 사실 좀 반대죠. 중진들이 있고 뭐 86세대가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보다 처참하지는 않거든요. 국민의힘은 거의 박살나는 상태라서 뭐 이미 민주당에는 리더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굳이 천하람, 이준석의 등장 그리고 좀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집안 사정이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르겠네요. 저는 생각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란 당 자체를 정상적인 당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거긴 한데, 조금 저는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등장과 그 친구가 지금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당에.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핍박을 받더라도 일어나서 결국은 당대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도 저 당은 누군가가 노력하고 능력이, 뭐 그 능력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친구의 뭐 빌런 짓일 수도 있고 관종 짓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눌려지지 않고 성장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면서 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조금 아쉬웠다. 우리 당 그런 게 없는 게. 이게 단적인 예로 이준석 대표가 그때 이제 당대표 하겠다고 한참 전당대회를 했었을 때 모든 포커스가 다 이준석이 되냐 나경원이 되냐 딱 그 두 가지였어요. 그 당시 제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가 언론 보도에 어떠한 정책을 내고 심지어 순방까지 갔는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 된 것, 거기에 포커스 된 걸 보면서 우리끼리도, 야, 우리 당은 이준석 같은 사람이 없냐? 아니면 우리 당은 이준석처럼 하는 사람이 없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이 뭐 아주 뛰어나고 막 대단한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런 친구가 꾸준히 당에서 활동하고 그 당이 너무 못났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는 게 먹혔겠지만서도 그러면서도 밟히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런 문화?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당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뭐 좀 부러움과 함께 반성도, 뭐 나는 왜 용기를 내지 못하나, 그럼 과연 내가 용기 내면 저렇게 할 수 있겠냐, 뭐 그런 반성도 저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같은 전당대회 100%,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중앙위원회 100% 컷오프 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천하람 같은 후보, 이준석 같은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중간 세대가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메시지를 새로운 세대가 기회를 못 얻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당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청년 그룹에 있는 40대 포함해서요, 청년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이준석이나 천하람보다 못해서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링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도 모니터링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들의 토론회를 2시간씩 앉아서 보는 사람은 뭐 많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다 보는데요. 메시지 수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청년들이 메시지 수준이 뭐 부족하거나 이래서 이게 폭발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내에서부터 기회를 주지 않고 당내에서부터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 수준이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폭발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당원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컷오프를 당원들이 하고 본선에 되잖아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럼 본선까지 진출했던 청년이 만약에 당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당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겁니다. 메시지 수준은 민주당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도요, 국민의힘을 비판할 것만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좋은 룰은 가져다가 우리도 지금 좋은 청년을 육성하고 양성하는데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386세대는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어떠한 거목이 권유라든지 그다음에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어쩌면 자생적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렇게 심어진 거거든요, 민주당에.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준석
전 대표를 위시한 천하람, 뭐 신인규 이런 친구들은 자생적이에요. 본인들이. 과연 이준석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저렇게 당대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꾸준히 뭐 10년 동안 3번 정도 지역구에서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있으면서 본인이 미디어 나가서 비평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높게 사주고 그런 청년을 받아들여줄 줄 아는 당내 분위기도 당시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가 거의 괴멸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토대항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단지 근데 이게 이준석 하나로 끝나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준석이라는 이제 걸출한 청년 정치인 하나로 끝나버릴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준석을 더 저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들어가서 본인과 같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나국대 나는 국대다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가 뽑아준 게 아니에요. 어떤 토너먼트라든지 어떠한 당내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의 어떠한 정치인의 눈치를 본다거나 어떠한 뭐 내가 당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당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지 이런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그러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방송을 열심히 하고 또 당내 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서 제도권 안에서 흡수를 해서 얘가 잘 자랄 수 있구나 이렇게 토양을 마련해 준 것이 중요하고 누군가는 장경태 최고위원 등의 이제 사례를 좀 들어서 네.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길이 막혀 있지는 않다. 네. 저 사례를 보라. 뭐 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어떻게 이제 또 재반박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제도상으로 제도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당내 분위기라 이런 것들이 아까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 원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보면 김재원, 정미경 다 원외예요. 물론 청년은 아니지만 근데 김용태 최고는 이제 청년 최고로 이제 따로 뽑힌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내가 아니에요. 원외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보세요. 원외 인사는 지명직의 인사밖에는 없어요. 예, 다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원내가 많아요. 오히려 이게 역설적인 게 민주당이 굉장히 거대 정당이 되면서 의원수가 많아지면서 더 그러해진 것 같아요. 의원수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한 160, 170석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원내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원외 인사까지 이렇게 뭐 최고위원으로 포섭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장경태 최고를 향해서는 청년으로서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있었고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딱 오로지 그 두 자리를 놓고 그 많은 청년들한테 지금 경쟁하라는 구도인가요?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를 예를 들을 수는 없다. 이번에 지금 우리 현재 청년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학생위원장 비례를 배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또 청년위원장을 또 합니다. 이건 솔직히 정상적이라고 보면 안 되죠. 어떤 부분에서요? 그 의원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안 본다는 게 아니고 기회의 균등 분배에 대해서 이것은 기회가 너무나 한쪽으로만 기회가 더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경태 의원 같은 의원도 이제 저랑도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그 친구도 막 계속 고생하고 할 때부터 봐왔는데, 그래서 이 친구도 저도 굉장히 능력도 높게 평가하지만, 사실 청년위원장 되고 나서부터가 자리를 풀린 건데, 청년위원장도 그 당시에 의원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그래도 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이런 공로가 있어서 청년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도 실제로 어디를 본인이 출마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 제가 공관위원이어서 잘 아는데 뭐 비례를 가야 되냐 어딜 가야 되냐 할 때 결국은 그 길을 열어준 것도 그래도 청년위원장 한 명은 배려하자. 라서 배려 차원으로 청년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공간을 열어줘서 끼어서 올라가서 청년이 된 거지.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배가 길을 열어주고 억지로 끌어다 놓아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그리고 청년들 보고 성장하라 해놓고 보면 결국은 야 너네는 우리 당에 너무 오래 있어서 상징이 될 수 없어 하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노력 플러스 여러 가지 선배들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왔고 저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이니 앞으로도 이런 고리를 좀 끊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전대 룰이 어떻게 바뀌시길 바라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종합해서 해주세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을 이끄는 리더들이거든요. 리더들이기 때문에 당원의 목소리를 예비경선 때 반영하지 않는 건 참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1차 컷오프 때, 1차 예비경선 때 당원 비율을 그래도 한 적어도 50%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 비율은 저는 그래도 좀 남겨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중앙위원을 한 30% 정도를 반영해야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중앙위원 투표는. 중앙위원 투표를 왜 넣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에 있는 구성원 중에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전국위원장급의 그 간부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선거를 통해서 당의 리더를 뽑는 건데 일종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 투표를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위험하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당원 가입을 어디서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줍니다. 정말 친구한테도 해달라도 안 해주는데 우리 지금 120만 명 권리당원이 아무리 1,000원짜리 당원이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 당을 사랑해주는 당원들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냅니다. 일부 의원들은 문짝폭탄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을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비난이든 애정이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제 권리당원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누군가 폄훼하던데 이런 당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달라. 그냥 대의원만 무슨 중앙위원만 이렇게 가중치 주지 말고 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이 권리당원 의견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당이 돼서 좀 역동적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축제, 당원들의 축제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예비경선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비경선 과정에서부터 당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에서는 50%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최소 50%는 당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당원들이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청년들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제도가 저는 좀 수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권리당원 60명당 대의원 한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가 저는 됐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대의원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은 조금 많이 낮추거나 없애거나 이게 민주당이 지금의 룰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더독의 출연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모든 유력 주자에게 한 명을 쏠려버리는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 전당대회라든지 당대표 대통령 선거 후보라든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를 해보면 주목도에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흥미도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룰이 엉성하니까 더 재미가 액티브해져 버렸어요. 룰이 엉성하면서 근데 후보 주자들이 예를 들어 천하람이라든지 새로운 주자들이 들어가면서 룰은 굉장히 엉성하고 안 좋은데 흥행도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많이 국민들이 흥미를 가져야 돼요. 전당대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 앞두고 룰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라도 내년 총선 이후에라도 좀 전당대회 룰을 한번 손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